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의 2017년 제4호 깨어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8개의 나라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47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20%에 달하는 사람이 매주 6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시간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중에 첫째, 가족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바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게리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건 모두 다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내 자신이 가져보지도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과 소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며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바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모두 지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2번째 이유,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광고는 항상 우리가 최신 제품을 사지 않으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의 세상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위 사람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제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경제가 불안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든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처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4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 잠언 13장 4절에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것을 권하지만 반대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린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돈이나 재산이 꼭 많아야만 합니까? 또한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과도하게 많이 일할 때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 보고 눈의 욕망을 제어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광고는 눈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을 일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고를 하나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광고를 덜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과 가정의 징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에게 우리의 일과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 외에도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로 결심해야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을 단순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면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정이 항상 바쁘게 산다고 해서 우리 가정도 항상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게리라는 아버지는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TV나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에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간단한 제안만 따르더라도 자녀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학교 생활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나는 우리 가족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또한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가? 우린 이러한 자문들을 해볼 때 우리가 더 나은 균형 잡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들어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적용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기와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직장에서는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언제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가족이 서로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전자기기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보다 전자기기에 더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일 때 욕구 불만을 느끼고 행동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점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혼자라도 가족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거나 여가 활동을 보내거나 다양한 것을 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가족을 위한 마음, 두 번째로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생각, 또한 주위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시간에 쫓기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서 뚜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또한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을 조심하고 직장과 가정의 징계를 정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더 안정된 삶과 또 행복한 가정생활과 또 나 자신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